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요 지금부터 연립방정식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되게 어접한 유언 1차 연립 하나 가지고 끙끙댔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훨씬 수준 높은 연립방정식을 마구마구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공통근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연립방정식 뭐라고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시작!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이라고 했지. 미지수가 2개면 식 2개, 미지수가 3개면 식 3개 나와야 합니다.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부정방정식이 만들어질 때의 특징은 미지수의 개수가 항상 식의 개수보다 많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통근은 뭐냐? 반대로 미지수보다 식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얘를 공통근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와, 중학교 때는 대부분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미지수와 식의 개수를 셀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막 풀어도 무조건 답이 나와. 왜? 다 연립이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나 혹은 중학교에서 상급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미지수와 식의 개수를 일일이 확인해서 세줘야 돼요? 안 세줘야 돼요? 세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너희들이 요만큼 중요하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수학에 감이 좋은 애들은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면 이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에 감이 엄청 좋은 선생님은 문제마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문제 딱 나오면 오, 연립이네, 미지수 식 같네, 와, 얘 부정이네, 미지수가 식보다 많네. 문제마다 한 70, 80 문제 정도를 이렇게 일일이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 7, 80 문제를 다 이렇게 적어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문제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와 출제자가 내게 조건으로 준 식의 개수가 자연스럽게 세지는 거야. 세고 나면 연립이네? 쉬운 문제네. 오씨, 부정방정식인데? 좀 어려운데 신경 써서 풀어야지?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는 거야. 문제를 잘 보는 훈련을 하시려면 이런 개념들을 잘 훈련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연립부정, 공통근 요 세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가장 쉬운 연립방정식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연립방정식 유형은 크게는 총 5개. 하지만 세분화시켜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종류의 연립방정식을 배워요. 중학교 때는 오직 5배웠어. 이원 1차 하나 가지고 난리를 쳤지. 고등학교 때는 아주 빠르게 7개의 연립방정식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1번, 2번, 3번은요 미지수를 줄인다야. 해법의 가장 기본이 미지수를 줄인다예요. 이 미지수를 줄인다라는 개념은 중학교 때 우리가 내내 배워온 개념이에요. 즉 1, 2, 3은 쉽다 어렵다? 쉽다야. 중학교 때 내내 배워왔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4번과 5번 유형은요 중학교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순수한 고등학교 영역의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그럼 이 영역의 특징은 뭐냐면 연립방정식은 원래 미지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줄이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줄일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미지수를 줄일 수 없으면 우선 뭐부터라도 줄여본다? 높은 차수라도 낮춰본다예요. 차수를 낮춘 후 미지수를 줄인다. 이게 바로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유형만 보고도 와, 이게 중학교 수준의 유형,
고등학교 수준의 유형, 제목만 봐도 딱딱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돼. 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선 전체 개념의 제목을 여러분은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오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인수분해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쳤어? 제일 중요한 건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을 외우는 겁니다.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5. 보호 2차식. 6. 인수정리 조립제법. 7. 상반 방정식. 8. 식의 특징. 이렇게 제목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했지. 왜? 제목만 외우면 그 제목 안에 자잘한 어떤 핵심 포인트들이 저장이 돼요. 우리 머리가 컴퓨터가 되는 거고 너희들이 파일명을 예쁘게 저장해 두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파일명을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그 서류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은 거야. 얘도 파일명이야. 알겠습니까? 얘를 통째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외워볼까? 시작! 2원 1차, 3원 1차, 1차 2차. 예, 그리고 2차 2차. 2차 2차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어려운 2차 2차를 풀 때는 특히 요 세 줄의 문장을 줄줄줄 외우셔야 돼요. 얘만 외우면 2차 2차 유형 문제의 80%가 다 해결돼. 이 세 줄만 외우면. 근데 얘를 못 외우면 80%가 해결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요거 모두자 뺍니다.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그리고 XY 특수 형태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요거 외우라고 시키지는 않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줄줄이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 찬찬히 설명 들어가도록 하자. 우선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땡땡 받았습니다. 미지수를 줄이고 자수를 낮춰라. 이게 연립방정식 풀이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미지수를 줄이고 자수를 낮춰라 라고 적어 놓으세요. 풀이의 목적 땡땡.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춰라. 자, 여기서 미지수를 줄이고 밑줄 칩니다. 이거 중학과정이야? 고등학교 과정이야? 중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차수를 낮춰라. 밑줄 치고 뭐라고 적어 놔야 돼? 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밑에 문장은 한번 읽어보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시작!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가각법, 대입법, 등치법의 근본 목적도 역시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추는 데 있다. 근데 2원 1차 연립방정식은 1차야. 차수를 더 이상 낮추고 자시고 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만 줄이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빠른 풀이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빠른 풀이법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원 1차 연립방정식 문제 중학교 때 열나 많이 풀었지? 자, 그런데 선생님 중학교 때 내가 문제 한 최소 300에서 많게는 1000문제까지 그거 풀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2원 1차 연립을 또 배워야 돼요?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지. 또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2원 1차 연립방정식 문제가 출제됐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요? 얘예요. 중학교 때는 다 x, y 앞에 숫자만 들어있었지.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a라는 문자 상수가 들어있죠. 자, 이 문자 상수 하나 들어가면 수학 문제가 엄청 어려워진다는 건 너희들이 이미 경험해봐서 알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요 3x는 2라는 1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ax는 b라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난이도의 차이는 어떠하다? x 구하면 몇 나옵니까? 3분의 2. 하지만 이 녀석은 x 구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
a분의 b 이렇게 쓰려면 a는 0이 아니다.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b. 거꾸로 읽어줍니다. b가 0이면 x는 0분의 0이 나와서 x는 부정,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연락 많다. 얘를 부정해줘서 b가 0이 아니면 x는 0분의 0 아닌 꼴 나와서 x는 불륜, 일명 해가 없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 이게 중학수학과 고등수학의 1차 방정식의 차이입니다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연립방정식에 뭐가 보여? 문자 상수가 보이고 있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푸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특이한 공식을 하나 가르칠 거예요. 자, 빠른 풀이법을 좀 가르칠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라는 x, y에 관한 2번 1차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가간법, 등치법, 대입법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테고 이런 방법을 한번 가르칠게요. x를 구함에 있어서요. 분모 자리에 a, b, c, d라는 수를 쓰는데 이 a, b, c, d는 그냥 여기에 있는 개수야. a, b, c, d.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여기에 네. 자, 여기에 보이는 요 개수를 a, b, c, d를 그대로 내려서 x든 y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x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x값을 구할 때는 x항은 없다라고 치고 뒤에서 앞순서로 pq 써준 후에 bd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q 써준 후에 bd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y항을 구할 때는 y 없다라고 치고 요거는 앞에서 d로 써줘요. ac를 써준 후에 pq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계산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요렇게 계산해요.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AD 마이너스 요렇게 곱해서 BC 요렇게 계산하라는 수학적 표시예요. 그럼 얘 뭐가 되겠어? PD 마이너스 BQ 되겠죠. 여기는 AD 마이너스 BC분의 AQ 마이너스 BC가 되겠다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 참고나 한번 읽어보고 가자. 자, 참고 읽어보자. 시작! 2원 1차 연립 방정식에서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으로 빨리 풀이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방법으로 빨리 풀이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의 풀이는 이 방법으로 풀이하도록 하자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서술형 평가에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때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이런 걸로 힘들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ax 플러스 y는 1, x 플러스 ay는 1이라는 xy에 관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얘를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뭐 이런 걸로 풀려니까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막 a 곱해주고 빼주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요거 한번 써봐야지. 자, 세로 라인으로 부릅니다. 시작! a, 1, 1, a. 자, 그리고 x항, x 없다고 치고 뒤에서 붙었으니까 1, 1, 1, a 요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었어요. 자, 이제 y의 값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뭐 x든 y든 똑같으니까 그냥 쓰고요. 자, 분자의 값 y항 없다고 치고 앞에서부터 써줍니다.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어때?
뭐야? 똑같네. x와 y의 값이 같다 다르다? 같은 값이 나왔어요. 자, 이제 결론 어떻게 내는지 우리 중요한 바로 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0이 있어. x가 있어. 계산하면 항상 0이지. 자, 여기 보이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구해볼까? 1 들어가면 성립하니? 네. 2도 되니? 3도 되니? 4도 되니? 와우! 해가 무수히 많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열나 많다.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줄여서 선생님은 너희들과 무슨 약속을 했어? 어떤 숫자를 계산했을 때 0분의 0꼴이 나오면 얘는 뭐라고? x는 부정. 고등학교식으로 고급스럽게 말하면 부정. 중학교식으로 말하면 x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개념을 가르쳤었던 기억나나? 네. 자, 한번 봅니다. 이제 0 곱하기 x가 3이 됐어요. x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등식이 성립할까? 없어. 없지? 이처럼 x가 0분의 0 아닌 꼴이 나올 때 우리는 이걸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유식하게 뭐라고 부른다? 불능이라고 부르고 중학교에서는 똑같은 표현인데 얘를 x는 해가 없다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0분의 0 꼴은 부정! 0분의 0 아닌 꼴은 불능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자. x하고 y는 같은 값을 갖지. 맞습니까? x하고 y는 같은 값을 갖는데 얘가요 요렇게 약분이 돼서 즉 얘가요 이렇게 적어놓을까? 아 미안해요. 필기 새로 하자. 얘를 좀 갈라서 생각을 해볼까. 요게 봤더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1도 아니고 a는 마이너스 1도 아닌 경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즉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야. 되겠어? 자, 요 경우에는 x, y 값 구하면 몇 나와요? a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나오지. 약분해서. 맞나요? 하지만 두 번째 a가 만약에 1이야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랑 y랑 모두 다 0분의 0꼴 나오지. 즉 x, y는 뭐다? 부정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x하고 y 모두 다 계산했더니 0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때 x, y는 뭐다? 불문이다.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예. 문자 상수를 포함한 2원 1차 유리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오케이. 됐죠? 지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쉽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도 가끔 3원 1차를 만나죠. 자, 3원 1차 연립 방정식 유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란 원, 미지수가 몇 개다? 3개다. 최고차가 몇 차다? 1차다예요. 그래서 미지수 3개씩 3개여야 되니까 x, y, z라는 문자를 포함한 이와 같은 식 3개가 나오는 미지수 3개, 식 3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3원 1차 연립 방정식은 어때? 최고차는 1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미지수는 3개나 되지. 그러니까 3원 1차 연립 방정식의 기본 문제 풀이는 뭐냐면요. 하나씩 미지수를 줄여나가서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3원 1차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시작!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다시 뭐라고? 시작!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이렇게 푸는 건데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얘 말고 변변 더해 유형이 있어요. 특수한 유형인데 특수해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줄여나가는 노멀한 문제도 있지만 변변 더해 유형도 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 1과 유형 2가 각각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변변 더해 이렇게 두 가지 유형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다. 와, 얘 1식이라 해야지, 2식이라 해야지, 3식이라 해야지. 그리고 쫙 보면서 생각해. 미지수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지. X, Y, Z 중에 제일 죽이기 쉬운 게 누구야? 없애기 쉬운 것은? 누구야? X야, Y야, Z야? 누가 제일 죽이기 쉬워? Y가 제일 죽이기 쉽죠. 그래, 그러면 Y를 죽이려면 1식에다가 2식을 더하면 Y가 사라지겠네. 3x-3z는 6. 그리고 또 Y를 없애려면 2식과 3식을 더해도 되겠네. 2식과 3식 더하면 3x 플러스 z는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원래 문제는 3원 1차였지? 근데 미지수를 하나 줄이니까 얘가 뭐가 되고 있어? 2원 1차가 되고 있어요. 이제 미지수 하나 더 줄여서 1원 1차로 만들어야 되지? X하고 Z하고 누가 죽이기 쉬워? X. 그래서 두 식을 빼줄 겁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4Z는 4. 결국 Z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Z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1 나오겠죠? 자, X의 값이 1이고 Z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네? 이때 Y의 값은 몇이 되면 되겠어? 3 나오려면 0이지.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바로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이렇게 줄여나가는 문제예요.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 줄여나가서 답을 푸는 유형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 2원 1차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변변 더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아래 나와 있는 유형이죠.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그리고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6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2라고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나와 있어요. 네. 괜찮겠지? 네. 됐으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하고 이렇게 푸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질문 나올 수 있죠?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식 사이에 어떤 특이점 없이 지저분하게 개수가 뭐 개판으로 지 멋대로 나와 있으면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유형은 어때? 가만히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굉장히 일관된 규칙성을 가지고 세 개의 식이 모두 다 만들어져 있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변 더해요. 즉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세 개의 식을 통째로 더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통째로 더해버렸더니 x 몇 개 나와? 4개, y도 4개, z도 4개 나오네요. 그러므로 4로 묶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6이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네요. 즉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4다라고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이렇게 변변 더해서 만들어진 식을요 4번식이라고 해서 요 4번식을 1, 2, 3과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 2, 3과 연립해서 풀면 돼.
예를 들면은 1식에서 4식을 선생님이 한번 빼보겠습니다. 1식 빼기 4식 하면 뭐만 남습니까? x는 4. 그죠? 자, 이번에는 2식에서 4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y는 2. 3식에서 4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z는 마이너스 2. 끝!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변변 더의 유형이에요. 왠지 모르는 어떤 일관된 규칙성이 느껴지는 식만으로 3원 1차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은요 11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한 페이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웠습니다. 3원 1차까지는 하고 가야지. 자,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부정과 불능 공부해 보도록 하자. 부정, 불능. 예. 자,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부정, 불능.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의 뜻은 뭐야?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 불능의 뜻은 뭐예요? 해가 없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규칙성 없네. 그냥 3원 1차, 2원 1차, 1원 1차로 푸는 유형이구나 라고 했어요. 누구 죽일까? x, y, z 중에 죽이기 제일 쉽게 생긴 거 누구? y. 좋았어. y를 죽여버려야겠어. 그래서 1식, 2식, 3식이라고 부르고 y를 없애기 위해서 1식과 2식을 더했습니다. 5x-5z는 5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2식에다가 3을 곱한 후에 빼기 3식을 할 겁니다. 자, 2식에다가 3을 곱하면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3z는 10인데 여기에다가 x 플러스 3y 플러스 2z는 7이라는 3식을 뺐어. 그랬더니 5x 마이너스 5z는 5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2원 1차 연립을 풀어야 되지.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 식이 어때? 똑같이. 자, 이와 같이요. 3원 1차에서 2원 1차를 계산을 했는데 이 2원 1차의 식이 모두 같네? 이 경우가 바로 부정의 경우예요. 부정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했지? 맞아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 봉착했냐면 x-z는 양변 5로 나누면 1이라는 식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야. 맞지? 두 식이 같으니까 결국엔 얘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연립방정식의 뜻은 미지수와 식이 같은 거다. 부정방정식의 뜻은 미지수가 식보다 많은 방정식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미지수 몇 개 나오고 있어요? 2개. 식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1개. 부정방정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런 짓 해놓으면 안 돼? 부정방정식이구나. x, y, z는 부정 이래놓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선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이기는 부정인데요. 이 해가 x, y, z가 막 따로따로 해서 아무 수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식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런 관계식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좋았어. 만약에 내가 x를 k라고 하자. x를 k라는 숫자라고 하면 자, x를 k라는 숫자라고 하면 z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z는 뭐가 되겠어? 넘어가면 z는 k-1이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요 식에 넣어볼까? x 자리에 k를 넣을 거고요. z 자리에 k-2를 넣으면
y의 값을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k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돼서 플러스 3이라고 나오지.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서 단 k는 임의의 수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부정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해가 존재하기는 하는데